조금 더 솔직하고 직설적인 연애운 전용덱 카사노바 리딩은 개인 상담을 통해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1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속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신 그 사람과의 관계성, 관계 상태, 그리고 속마음과 여러분을 위한 조언 카드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제가 제너럴 리딩에서 잘 쓰지 않는 이너 카드를 가져왔습니다. 이너, 말 그대로 속을 보는 카드라서 속마음에 좀 최적화되어 있는 카드인데 이게 워낙에 칼 같은 면, 직설적인 면이 있고 어쩌면 제가 개인 상담에서 사용하는 카사노바 덱보다도 더 팩폭 재질의 리딩이 나올 때가 있어서 제너럴에서는 잘 쓰지 않는 카드인데 오늘은 오랜만에 한번 꺼내 와봤습니다. 또 오라클 카드 역시도 제가 잘 쓰지 않는 편인데 오늘은 여러분께 깊은 조언을 드리고 싶어서 위즈덤 오라클 카드도 꺼내봤어요. 네, 그래도 이 리딩은 1대1 개인 상담이 아닌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여러분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듣다가 너무 내 상황과 맞지 않다, 아니다 싶으시면 카드 선택 구간으로 돌아가셔서 다른 카드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1번 분들과 상대방 분의 관계성, 관계 상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깔려있는 6장의 카드입니다. 일단 우리 1번 분들은 관계성에 대한 카드를 보자마자 조금 마음이 아프다, 슬프다 하는 감정이 먼저 느껴집니다. 이 관계는 뭐랄까? 균형 잡힌 관계라기보다는 여러분의 희생과 버팀으로 이어져 온 관계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연인이었든 썸이었든 애매한 관계였든 간에 여러분이 멱살 잡고 끌고 왔다. 캐리해온 관계다라는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듭니다. 이 관계의 주도권은 상대방이 쥐고 있었고 여러분은 이 상대방의 기분이나 감정, 기준, 방식에 맞춰주면서 버텨왔던 모습이 보여요. 감정이야 서로 주고받았을 테지만 뭐랄까 그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일방적으로 헌신하고 몰두했던 관계에 가까웠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여러분의 입장에 나와 있는 카드를 보면 10 완즈 카드 그리고 펜타클 7번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이 10 완즈는 10개의 완즈, 그러니까 모든 상황과 짐을 혼자서 이고지고 간다. 상대방과 나누지 않고 여러분 혼자 짊어지고 간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게 여러분 입장에 나왔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관계에 있어서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이끌어 왔다라는 뜻이겠죠. 또 그 옆에 펜타클 7번 카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여러분이 희생하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한 성과가 나지 않았다. 그래서 지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람을 정말 많이 좋아했고, 많이 이해하려고 했고, 그래서 많이 참고, 많이 양보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는 감정은 교류했을지언정 연애라기보다는 어쩌면 여러분이 짝사랑을 하는 것처럼 이 사람을 케어하는 것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는 관계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점점 지쳐갔고 체력도 감정도 인내도 한계에 가까워지지 않았을까 싶네요. 처음에는 그래도 좋아하니까 괜찮아. 이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조금만 더 이해해보자 하면서 버텼겠지만 나중에는 점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떤 서운함, 억울함, 분노, 허탈감이 차곡차곡 쌓여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서 어느 순간 이 관계가 무너졌다. 지금 관계성을 보는 자리에 완즈 4번 그리고 방해 자리에 타워 카드가 나와 있는데 나름 안정적인 것 같던 관계가 한순간에 이렇게 와르르 무너졌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관계가 안정적이었던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희생과 인내 덕분이었겠죠. 그런데 타워, 지금은 관계가 끝이 났겠다. 싸움으로 끝났을 수도 있고 그냥 단절이 되었을 수도 있고 혹은 말로
정리되지 않은 채 어정쩡하게 멀어졌을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지금 기준으로는 관계가 이미 끝난 상태로 보여집니다. 또 상대의 입장을 잠깐 보자면 매지션 카드와 컵 9번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의 깊은 속마음은 다음 카드에서 조금 더 자세히 봐야겠지만 그래도 이 사람도 나름 여러분과 잘 지내보려고 마음먹지 않았나 하는 게 보여요. 여러분과 잘해볼 마음, 관계를 잘 이어나가거나 발전시킬 마음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게 이 매지션 카드에서 보여지고 있는데 문제는 뒤에 컵 9번 카드입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그 좋은 관계란 어디까지나 자기의 기준, 자기의 생각에 맞는 그런 관계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이렇게 계속 다 맞춰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솔직히 지금 우리 1번 분들의 관계성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관계는 여러분의 마음과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든 관계였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이 버텨온 것만으로도, 그 시간만으로도 이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거나 현재는 이 상대방과 관계가 단절되신 분, 멀어지신 분들이 많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상대방의 속마음을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은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또 어떤 마음과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깔려있는 6장의 카드입니다. 관계성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사람은 여러분과 함께 잘 되고 싶었다라는 마음은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지금 13번 우승컵 카드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건 나만 잘 되자, 내 인생만 중요해 라는 느낌이라기보다는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우리 같이 잘 되자, 같이 미래를 그려나가 보자 라는 마음으로 읽히거든요. 또 이게 속마음에서도 근본의 자리에 나와 있다라는 것은 이 사람 역시도 여러분과 결이 달랐을 뿐이지 여러분과 관계를 잘 만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은 조금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주의적인 성향, 꿈이 크고 계획은 많고 말은 거창하지만 현실적인 실행력이나 준비는 부족했던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어쩌면 한탕주의적인 성향이 있었을 수도 있고, 언젠가는 잘 될 거야, 조금만 기다리면 달라질 거야 같은 말을 자주 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은 현실 감각이 있는 편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게 지금 29번 그리고 14번 카드에서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계획이나 꿈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걸 여러분은 알고 있었을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니까, 그래도 좋아하니까 하면서 맞춰주고 받아주고 기다려줬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느 순간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쓴소리를 하거나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말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불같이 화를 내거나 네가 뭘 알아 하면서 여러분을 무시했거나 여러분을 깎아내렸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이 사람의 속마음을 보면서 조금 듭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꿈이나 생각을 부정당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으로 보여요. 그런데 지금 보여지는 게 이 29번과 44번 카드. 그러면서도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서 어떤 도움이나 지원을 기대하지 않았나 하는 모습, 그런 흔적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게 정말 이런 금전적인 지원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서적인 의존이었을 수도 있고, 현실적인 도움이나 인맥, 정보, 기회 같은 보이지 않는 지원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1번 분들 중에서는 실제로 이 사람에게 어떤 지원이나 도움을 주신 분들도 꽤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여러분이 그 지원을 줄였거나
끊었거나 아니면 말씀드린 것처럼 쓴소리를 했거나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하면서 관계의 균형이 깨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관계성에서 타워 카드가 보였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시점에서 이 사람은 자존심이 상하고 자기 뜻이 꺾였다고 느끼고 혹은 여러분도 결국은 내 편이 아니네 라고 느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급격히 멀어지거나 단절되었겠다라고 보이는데 오늘따라 제가 좀 말이 많죠? 이너카드나 카사노바는 참 할 말이 많은 카드들입니다. 어쨌거나 이 사람의 마음을 보면 여러분과의 재회를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바라고 있어요. 마음 한켠에 다시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남아 있다라는 게 이 47번 카드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 사람은 자신의 고집을 꺾을 생각은 없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다가가기보다는 여러분이 먼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모습이 강해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쿨한 척, 강한 척 하고 있을 수 있지만 속으로는 우리가 영영 끝나는 건 아닐까? 우리가 너무 멀어진 건 아닐까? 다시 돌아올 가능성은 이제 정말 없는 걸까? 하면서 불안을 느끼고 있는 모습도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 사람은 내가 변하겠다, 내가 양보하겠다 라는 생각보다는 나를 존중해주지 않는 사람과는 못 간다, 내 뜻을 따라주지 않는 관계는 싫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사람에게서 연락이 오더라도 다시 만나자는 제안이 오더라도 혹은 반대로 여러분이 먼저 연락을 하게 되더라도 이 사람은 고집을 꺾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만약 재회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예전과 비슷한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 사람은 여러분을 여전히 좋아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고 또 여러분과 잘 이어나가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조금 대책이 없는 사람이다. 현실 감각이 떨어지고 이상주의적인 면이 있는 사람이라서 게다가 고집도 있는 사람이라서 여러분을 그리워하면서도 먼저 움직일 생각, 양보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 그저 예전처럼 여러분이 다시 돌아와서 자신에게 맞춰주기를, 예전과 같은 관계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조금 갑갑스러운 마음이 보여지네요. 오늘은 관계 흐름이나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서 미래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없지만 살짝 언지를 드렸듯이 이 사람과는 재회를 한다 하더라도 예전과 관계성이 그렇게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여러분을 위한 조언 카드, 위즈덤 오라클 카드 한번 보도록 할게요. 34번 레그업 카드가 나왔네요. 직역하자면 다리 올리기라는 뜻의 카드인데 이 위즈덤 오라클 카드는 한 장의 카드에도 되게 여러 가지 조언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조언을 꼽아서 말씀드리자면 도움받기, 지지받기, 상호 의존이라는 의미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한쪽의 희생이 아니라 상호 의존과 균형 위에서 성장한다. 여러분은 그동안 너무 많이 참고 너무 많이 양보하고 너무 많이 희생을 해왔던 사람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인지 이 오라클 카드는 이제는 마냥 희생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 받고 싶은 것, 기대하는 관계를 분명하게 말하고 요구하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사랑과 친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메시지도 함께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받아도 되는 사람이고 요구해도 되는 사람이며 존중받아야 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이 카드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서 읽어줄 거라고 기대하지 말라라는 점입니다. 즉,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기다리면 변하겠지라는 태도에서 벗어나서 여러분이 원하는 관계의 기준을 직접 말하고 직접 선택해야 한다라는 조언을 주고 있네요. 조언도 꽤 날카롭죠? 네, 오늘 우리 1번 분들이 생각하고 계신 그 사람의 속마음, 그리고 여러분을 위한 조언의 카드까지 한번 읽어봤는데요. 오늘 리딩이 우리 1번 분들께 부디 도움이 되셨길, 위안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하이프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상황과 마음을 공유하셔서 제 카드의 좋은 기운 받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개인 상담, 조금 더 솔직하고 직설적인 카사노바 덱 리딩이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카카오톡 채널 링크 누르시면 개인 상담 일정 잡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네, 그럼 우리 1번 분들이 원하시는 좋은 흐름 있기를 바라면서 1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더 솔직하고 직설적인 연애운 전용 덱 카사노바 리딩은 개인 상담을 통해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2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속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신 그 사람과의 관계성, 관계 상태, 그리고 속마음과 여러분을 위한 조언 카드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제가 제너럴 리딩에서 잘 쓰지 않는 이너 카드를 가져왔습니다. 이너, 말 그대로 속을 보는 카드라서 속마음에 좀 최적화되어 있는 카드인데 이게 워낙에 칼 같은 면, 직설적인 면이 있고 어쩌면 제가 개인 상담에서 사용하는 카사노바 덱보다도 더 팩폭 재질의 리딩이 나올 때가 있어서 제너럴에서는 잘 쓰지 않는 카드인데 오늘은 오랜만에 한번 꺼내와 봤습니다. 또 오라클 카드 역시도 제가 잘 쓰지 않는 편인데 오늘은 여러분께 깊은 조언을 드리고 싶어서 위즈덤 오라클 카드도 꺼내봤어요. 네, 그래도 이 리딩은 1대1 개인 상담이 아닌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여러분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듣다가 너무 내 상황과 맞지 않다, 아니다 싶으시면 카드 선택 구간으로 돌아가셔서 다른 카드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2번 분들과 상대방 분의 관계성, 관계 상태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첫 번째 줄에 깔려있는 6장의 카드입니다. 일단 우리 2번 분들의 관계성, 관계 상태를 보면 여러분은 이 상대방과 처음부터 가벼운 만남이 아니었겠다라는 점이 강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애초에 어떤 미래적인 목적, 즉 결혼이나 장기적인 연애, 진지한 관계를 염두에 두고 시작된 만남이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특히 여러분 쪽에서 그런 안정적인 관계를 더 원했을 가능성이 커 보이고 여러분은 이 사람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만난다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중요한 관점으로 놓고 만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보여요. 그리고 상대방 역시 비슷한 입장을 표명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도 진지한 연애, 만남을 원해. 가벼운 만남은 싫어. 결혼을 목적으로 만나고 싶어. 이런 말들을 하면서 여러분과 어느 정도 생각이 일치하는 면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관계는 만남의 기간이 짧았든 길었든 시작부터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던 관계, 꽤 진지했던 관계였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혼 이야기, 동거 이야기, 장래 계획, 직업, 경제, 생활 방식, 가치관, 기타 등등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자주 오갔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관계성을 보는 자리에 교황 카드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옆에 방해의 카드로 펜타클 3번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 펜타클 3번의 이유로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두 사람의 목적은 같았지만 미래에 대한 가치관과 성향이 잘 맞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마 그건 서로가 느꼈을 거예요. 처음에는 뭐 조율하면 되겠지, 맞춰가면 되겠지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근본적으로 서로가 다른 방향을 보고 있다는 느낌이 점점 강해졌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처음에는 이 사람을 경계하다가 이미 마음을 열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맞춰보고 조율해보고 노력해보려는 입장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리에 페이지 소드 카드와 텐컵 카드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은 처음에 마음을 열기는 어렵지만 처음에는 경계하지만 한 번 마음을 열면 또 다 열어버리는 진심을 다하는 타입인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처음엔 이 페이지 소드처럼 이 사람을 경계했지만 어느 순간엔 이 사람에 대한 감정이 텐컵 이렇게 가득 차오르게 되면서 여러분의 가치관이나 고집까지도 어느 정도는 내려놓을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전혀 다른 입장, 다른 태도를 보였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 상대방의 자리에 나이트 펜타클 그리고 황제 카드가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은 타협이나 양보를 하지 않으려는 성향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맞추는 건 의미 없어. 애초에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야 해. 억지로 맞추는 건 오래 못 가. 그리고 난 맞출 생각이 없는데? 하는 식으로 여러분과는 전혀 다른 태도와 스탠스를 보였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물론 이제 속마음은 다음 카드에서 더 자세히 봐야겠지만 그래서 결국 이 관계는 서서히 멀어졌거나 한 번의 큰 갈등을 계기로 단절이 되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번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상대방과 진짜 끝 하고 완전히 단절이 되었거나 아니면 연인 사이로서는 끝났지만 어설프게 친구 관계로 남아있거나 하는 두 가지의 경우로 나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느 쪽이든 간에 감정적인 교류, 이성적인 교류는 끝이 난 상태고 근데 또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엔 어딘가 애매한 정리되지 않은 여운이 남아있는 관계로 느껴집니다. 정리하자면 우리 2번 분들은 상대방과 처음부터 꽤 진지한 만남을 하셨던 분들이 많겠다. 미래적인 이야기, 장기적인 계획을 목표로 만남을 하셨던 분들이 많겠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서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문제가 되면서 이별로 이어졌겠다. 그 과정에서 서로의 입장이 많이 달랐을 것으로 보이고 지금도 여러분은 아쉬움과 미련이 남아있는 상태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상대방의 속마음을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또 여러분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깔려있는 6장의 카드입니다. 일단 이 사람의 속마음을 보니까 우리 2번 분들은 만남이 비교적 짧았던 분들이 많겠다 하는 게 보여지네요.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만남의 기간과 상관없이 그 순간만큼은 이 사람이 굉장히 진지했다라는 점입니다. 지금 19번 전희 카드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사진이 좀 야해서 가렸습니다. 이 카드는 서로에게 집중하고 있다, 푹 빠져 있다. 하지만 그 관계의 깊이는 조금 얕다, 얼마 되지 않은 관계다 할 때 많이 등장을 하는 카드입니다. 하지만 짧게 만났을지라도 그 순간만큼은 여러분에게 몰입했고 여러분에게 빠져들었고 진심이었다라고 느끼고 있는 마음이 보여져요. 또 이게 지금 근본의 자리에 나와 있으니까요. 어쩌면 이 사람은 그 찰나의 순간만큼은 여러분을 운명의 상대처럼 느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면 될 것 같다. 운명 같은 느낌이 든다. 이런 감정을 순간적으로 강하게 느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 바로 옆에 운명이라는 카드가 나와 있죠. 근데
이 운명 카드가 나와 있는 자리가 방해의 자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운명감이 오히려 문제였다라는 소리인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운명처럼 느껴졌던 감정이 오히려 관계에 방해가 됐다. 이 사람이 여러분을 향하는 그 마음에 방해가 됐다라고 합니다. 몇 번 더 만나보고 시간이 흐르고 또 관계성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안 맞는 부분들, 그리고 현실적인 요소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은 생각이 이렇게 흘러갔던 것으로 보여요. 길게 갈 인연은 아니구나.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었구나. 운명은 아니었구나. 지금 이 45번 모텔 카드가 의미하는 게 잠시 머물렀다 간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카드 이름이 모텔인 만큼 성적인 의미로도 읽을 수 있지만, 지금 주변 카드들과의 조합을 봤을 때 성적인 의미로는 쓸 수 없을 것 같고, 이제 여러분을 처음에는 운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나다 보니까 운명이 아니라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던 게 보입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과의 미래가 선명하게 그려지지 않았다라고 해요. 보통 우리가 뭐 TV나 이런 데 보면 연예인들이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아, 첫눈에 결혼할 사람이라고 느껴졌어요. 아, 이 사람과 결혼하겠다는 느낌이 첫눈에 들었어요. 이 사람이랑은 결혼까지가 자연스럽게 그려졌어요. 하는 그런 운명론적인 말들. 이 사람은 여러분을 만나면서 그게 자연스럽게 그려지고 또 여러분과 함께 있는 미래가 당연하게 느껴지는 그런 감각이 들어야 하는데, 여러분과의 관계에서는 그 감각이 충분하게 느껴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관계가 더 깊어지기 전에 정리를 하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을 내렸던 모습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은 되게 마음이 급한 사람으로 보여요. 무슨 말이냐면 정착 욕구가 굉장히 강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이 진지한 관계를 원했듯이 이 사람 역시도 빨리 평생의 반려자를 만나고 싶고, 빨리 가정을 꾸리고 싶고, 빨리 안정된 삶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즉, 연애를 과정으로 보기보다는 목표를 향한 단계로 보는 성향이 강하다라는 게 이 밑에 3장의 카드에서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 빠르게 정리를 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여기 운명 카드에서도 보여졌는데 이성, 연애, 결혼에 대한 환상이 강한 편이에요. 운명처럼 딱 맞는 사람,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맞는 관계, 갈등이 거의 없는 만남, 완벽에 가까운 이상적인 파트너, 이런 비현실적인 기대를 관계에 투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역시도 이 3장의 카드에서 보여지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과의 관계에 기대치가 과도하게 높았고 그 기대를 현실이 따라오지 못한다고 느끼니까 이 인연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린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보여지는 부분은 이 사람은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면 본인이 감당해야 할 게 많다라고 느꼈다는 점입니다. 이게 관계성에서 보였던 펜타클 기사와도 좀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 진짜 손해보기 싫어하는 사람인가 봐요. 뭔가 여러분과 함께하면 내가 더 책임져야 할 것 같아. 내가 더 짊어져야 할 것 같아. 내가 힘들 때 기대기 어려울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미래를 편안함보다는 부담으로 인식을 했던 면이 있습니다. 뭐 타로를 보게 하는 사람이 대부분 그렇지만 정말 쉽지 않은 사람이구나 싶습니다. 이 사람은. 정리하자면 이 사람은 이상과 환상이 너무 커서 현실적인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사람이다. 그 순간, 여러분과 만남을 이어갔던 그 순간에는 진심이었지만 그 진심이 빠르게 식어버렸고, 그 마음이 식어버린 이유는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현실적인 운명론과 환상 때문이다. 만약 여러분이 그래도 이 사람을 선택하겠다라고 한다면 분명 감당해야 할 대가가 있고, 그 대가는 결코 작지 않을 가능성이 크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흐름을 보는 건 아니어서 이 사람과 재회가 될지 말지, 이렇게 끝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으나 다시 만난다 하더라도 좀 골치가 아픈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럼 조언의 카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리 뽑아놓은 위즈덤 오라클 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포크 인 더 로드, 선택의 기록 카드가 나왔네요. 되게 의미심장한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위즈덤 오라클 카드는 이 한 장 한 장의 카드에 되게 여러 가지 조언,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여러분의 상황에 가장 잘 맞는 조언을 꼽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이 이제 선택의 순간에 와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다. 사랑을 계속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떠날 것인가? 관계에 더 헌신할 것인가? 아니면 나를 지킬 것인가? 이 카드는 여러분에게 의식적인 선택을 요구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관계를 다시 붙잡고 전진시키기를 선택한다면 그것은 진실을 마주하는 일이 될 거라고 합니다. 이 사람의 환상, 이 사람의 고집, 이 사람의 빠른 판단, 이 사람의 감정 기복, 이 모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뜻 같아요. 그리고 만약 그 선택을 한다면 외로움이나 두려움 때문에 선택하지 말 것,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외로움 때문에 관계를 이어가지 말아라. 두려움 때문에 붙잡지 말아라. 습관 때문에 머물지 말아라.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선택해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여러분이 배워야 할 인생의 교훈으로 이어질 것이고 결국 여러분이 더 진실한 사랑과 더 진실한 삶으로 나아가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 카드가 어떻게 읽히냐면 카드가 굉장히 돌려서 말을 하고 있지만 그냥 이 사람 선택하지 말아라. 이 관계에 더 깊이 들어가지 말아라. 더 나은 인연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뜻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셨을지 모르겠는데 네, 저한테는 좀 그렇게 들리네요. 어쨌거나 이 13번 선택의 기록 카드는 여러분에게 감정이 아닌 현실과 진실을 선택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2번 분들이 생각하고 계신 그 사람의 속마음 그리고 여러분을 위한 조언의 카드까지 한번 읽어봤는데요. 오늘 리딩이 우리 2번 분들께 부디 도움이 되셨길, 위안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하이프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상황과 마음을 공유하셔서 제 카드의 좋은 기운 받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개인 상담, 조금 더 솔직하고 직설적인 카사노바 덱 리딩이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카카오톡 채널 링크 누르시면 개인 상담 일정 잡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네, 그럼 우리 2번 분들이 원하시는 좋은 흐름 있기를 바라면서 2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더 솔직하고 직설적인 연애운 전용 덱 카사노바 리딩은 개인 상담을 통해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3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속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신 그 사람과의 관계성, 관계 상태, 그리고 속마음과 여러분을 위한 조언 카드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제가 제너럴 리딩에서 잘 쓰지 않는 이너 카드를 가져왔습니다. 이너, 말 그대로 속을 보는 카드라서 속마음에 좀 최적화되어 있는 카드인데 이게 워낙에 칼 같은 면,
직설적인 면이 있고 어쩌면 제가 개인 상담에서 사용하는 카사노바 덱보다도 더 팩폭 재질의 리딩이 나올 때가 있어서 제너럴에서는 잘 쓰지 않는 카드인데 오늘은 오랜만에 한번 꺼내봤습니다. 또 오라클 카드 역시도 제가 잘 쓰지 않는 편인데 오늘은 여러분께 깊은 조언을 드리고 싶어서 위즈덤 오라클 카드도 한번 꺼내봤어요. 네, 그래도 이 리딩은 1대1 개인 상담이 아닌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여러분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듣다가 너무 내 상황과 맞지 않다, 아니다 싶으시면 카드 선택 구간으로 돌아가셔서 다른 카드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3번 분들과 상대방 분의 관계성, 관계 상태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첫 번째 줄에 깔려있는 6장의 카드입니다. 일단 관계성에 대한 카드를 보자마자 느껴지는 건 최근 관계가 많이 위태로우신 분들이 많겠다라는 점입니다. 관계는 이어지고 있지만 곧 헤어질 것 같다라든지 이 관계가 어디로 가는 건지 모르겠다라든지 혹은 이미 끝났는데 완전히 끝난 것 같지 않다라든지 이런 불안과 애매함 속에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분의 관계성을 보는 자리에 컵 4번 카드 그리고 방해의 자리에 데스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방해의 자리에 꽤 극단적인 카드가 나와 있긴 한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두 분이 막 끝났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고 뭔가 두 사람 사이에 컵 4번 분명히 해야 될 이야기들이 있다. 근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야기가 뭐 과거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현재의 문제일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어떤 주제든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할 핵심 주제, 그 이야기가 자꾸만 미뤄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특히 지금 상대방의 자리를 보면 달 카드와 컵 퀸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상대가 입을 꾹 다물고 있는 상태다라는 점이 두드러지게 보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 카드인데 이 컵 퀸 카드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 컵의 뚜껑을 꼭 닫아놓고 자기 혼자만 알고 있다라는 어떤 비밀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카드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마음을 설명하지 않고 입장을 밝히지 않고 결론을 내리지 않고 그냥 흐름에 맡긴 채로 가만히 있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 달 카드를 보면 자기도 알긴 아는 것 같거든요.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걸. 그런데 그 이야기가 너무 무겁거나 혹은 뚜렷하게 정해지지가 않아서 입을 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무슨 생각인지는 다음 속마음 카드에서 더 자세히 봐야겠지만 그렇다 보니 여러분 입장에서는 왜 말을 안 할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계속해서 맴돌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입장을 보면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와 펜타클 페이지 카드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도 이 사람이 말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또 막 대놓고 묻지는 못하겠나 봐요. 이 사람의 분위기, 태도, 반응에 맞추면서 그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눈치만 보고 있다라고 보이는데 사실 마음은 굉장히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야 할지, 내가 먼저 정리해야 할지, 기다려야 할지, 물어봐야 할지, 그냥 포기해야 할지, 혹은 이 사람이 헤어지자고 할까봐. 뭐가 됐든 이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없어서 또 여러분 스스로가 무엇을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아서 답답한 상태다.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상태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미 헤어진 사이라면 상대가 명확한 이별 사유를 설명하지 않았거나 여러분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면서 이별을 통보했을 가능성도 커 보여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유라도 제대로 알고 싶다 하는 답답함이 남아 계신 분들도 있겠다 싶습니다.
뭐 어떤 경우든 간에 이 관계의 핵심적인 감정은 혼란, 답답함, 미해결, 미완성,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정리하자면 우리 3번 분들은 상대방의 침묵, 상대방이 무언가를 확실하게 말해주지 않아서 답답함과 불안함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 많겠다. 현재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 중이든 단절이 된 상태든 간에 상대방의 생각과 속마음을 알 수가 없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많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이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 사람과 어떻게 될지 궁금해요. 흐름이 궁금해요. 연락이 올지 궁금해요. 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진짜 다 필요 없고 이 사람 속마음이 제일 궁금해요. 무슨 생각하는지가 제일 궁금해요. 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아마 우리 3번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상대방의 속마음을 한번 볼게요.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어떤 감정을 품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깔려있는 6장의 카드입니다. 일단 이 사람의 마음 상태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힘들다입니다. 지금 너무 힘들다라는 감정이 가장 크게 느껴지는데 이 사람은 여러분과의 관계를 이어오면서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다고 느끼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이 사람의 속마음, 근본의 자리에 70번 터널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과의 관계를 이어오면서 이 사람은 이만큼 했으면 다 왔다. 이제는 좋은 일만 남았겠지. 이제는 괜찮겠지. 뭐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큰 장애물 하나가 앞에 떡하니 나타났다. 버티고 서 있다라고 느끼는 것이 보여집니다. 보이시나요? 지금 이 터널 끝, 철문 앞에 서 있는 이 사신의 모습이 나 이제 다 왔는데 조금만 더 가면 끝인데 저 밝은 밖이 보이는데 근데 저 사신이 낯들고 떡하니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어떻겠어요? 막막하겠죠? 그게 지금 이 사람의 마음을 가장 잘 대변해주고 있는 카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사람 사이에 어떤 큰 장애물 하나, 딱 하나의 문제가 크게 자리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또 해결이 안 될 문제는 아닌가 봐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괜찮을 것 같고, 이 문제만 넘기면 관계도 나아질 것 같은데, 근데 그 해결 방법이 당장은 떠오르지 않는 상태. 그래서 막막함과 부담을 동시에 느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옆에 방해의 자리, 방해의 요소 카드를 보면 68번 체스 카드가 나와 있어요. 체스는 말 그대로 머리 싸움을 하는 게임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바둑이랑 비슷하려나? 사실 잘 모릅니다. 근데 어쨌거나 머리를 써야 하는 게임이잖아요. 근데 이 체스가 방해의 요소로 나왔다. 부정적인 요소로 쓰인다라고 하면 생각만 많고 행동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극복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희망이 없는 건 아닌데 근데 모르겠다. 버겁다. 그러니까 포기한 건 아니지만 당장 행동할 힘도 없고 생각은 많지만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 행동을 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생각만 하고 있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관계를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고 재회를 해야 할 상황이라면 재회를 시도하지 못하고 있고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임에도 결정을 미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무슨 말이라도 해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답이 나오지 않는 상태인 겁니다. 이 사람의 마음을 솔직하게 풀어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너를 포기하고 싶진 않아. 재회를 하고 싶고 혹은 관계를 이어가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 지금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와. 그래서 이 사람은 53번 숨쉬기 카드. 잠시 생각을 멈추고 싶어 하는 상태로 보입니다.
나 그냥 잠깐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싶어. 조금만 혼자 있고 싶어. 지금은 아무 말도 못 하겠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을 안 하고 말을 아끼는 이유는 여러분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자기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세 장의 카드를 보면 이 사람은 겉모습과 속마음의 괴리가 큰 사람으로 느껴져요. 여러분이 보는 모습보다 속으로는 훨씬 더 많은 생각을 하고 있고 감춰진 모습이나 감정도 많고 좀 복잡한 내면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페르소나라는 단어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혼란스럽고 감정이 자주 바뀌고 마음이 하루에도 12번씩 흔들리는 타입. 마치 그 가시나무라는 노래의 가사처럼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쉴 곳이 없다라는 그 가사처럼 내면이 굉장히 복잡한 사람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누구도 믿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도 믿지 못하는 상태에 가까워요. 내 판단이 맞는지, 내 감정이 진짜인지, 이 선택이 옳은지 모든 것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40번 카드와 26번 카드의 조합이 그렇게 보이는데, 그래서 경계심이 극도로 높아져 있고 이 소녀 카드처럼 아직 자기 마음을 드러낼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다. 이 사진처럼 지금은 아직은 이 창밖으로 세상 밖으로 나올 준비가 안 된 상태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28번 카드 관계로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자체를 부정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관계가 맞는 선택이었나? 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까지 고민하면서 이어가야 하는 관계가 맞나? 이 정도로 골머리를 썩으면서 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 맞나? 이 관계를 계속 붙잡아야 할까? 그래서 사랑이 아니라 관계 자체를 의심하고 있는 상태다. 결국 이 사람의 핵심 감정은 답답함, 혼란, 우울, 부담, 피로감, 그리고 속박감이라고 느껴집니다. 정리하자면 이 사람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 혹은 제외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서도 아직은 답을 모르겠고 머리를 아무리 굴려도 방법이 떠오르지 않고 뭔가 해결이 될 것 같기는 한데 그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말을 아끼고 있는 상태,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이 보기엔 그저 답답하고 불안한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라리 뭔가 여러분과 상의를 하면 좋은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상의하지 않고 그냥 혼자서만 죽어라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이 약간 그런 케이스인가 봅니다. 네, 오늘은 흐름이나 그런 걸 보는 건 아니어서 이 사람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또 이 사람이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이 사람도 이 사람 나름대로 참 속이 답답하겠다 싶네요. 속마음을 보니까. 그럼 조언의 카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리 뽑아놓은 위즈덤 오라클 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메시지 이너 보틀 메시지 카드가 나왔네요. 그래도 굉장히 희망적인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위즈덤 오라클 카드는 카드 한 장에도 굉장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여러 가지 조언을 담고 있지만 지금 여러분의 상황에 딱 맞는 부분만 찝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끝내는 희망적인 소식이 도착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답답하고 정체되어 있고 마음이 무겁고 불확실하지만 결국은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소식이 도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좋은 결과를 기대해도 좋다. 희망적인 결론이 도착할 것이다. 여러분이 요청한 것에 대한 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카드인데 즉
지금처럼 막막한 상태가 영원히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고 또 그 답은 긍정적일 것이다 라는 희망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이 카드는 어떤 징조와 신호에 대한 메시지도 담고 있어요. 어떤 말, 어떤 연락, 어떤 소식, 혹은 예상치 못한 계기를 통해 여러분이 답을 듣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지금은 힘들지만 결론은 밝다. 현재는 답답하고 지치는 시기일 수 있지만 끝내는 희망적인 소식이 도착할 것이라는 조언을 여러분에게 주고 있네요. 지금은 버티는 시간, 그러나 결론은 어둡지 않다. 여러분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이 끝내는 여러분에게 뭔가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말을 해줄 건가 봅니다. 네, 오늘 우리 3번 분들이 생각하고 계신 그 사람의 속마음, 그리고 여러분을 위한 조언의 카드까지 한번 읽어봤는데요. 오늘 리딩이 우리 3번 분들께 부디 도움이 되셨길, 위안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하이프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상황과 마음을 공유하셔서 제 카드의 좋은 기운 받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개인 상담, 조금 더 솔직하고 직설적인 카사노바 덱 리딩이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카카오톡 채널 링크 누르시면 개인 상담 일정 잡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네, 그럼 우리 3번 분들이 원하시는 좋은 흐름 있기를 바라면서 3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더 솔직하고 직설적인 연애운 전용 덱 카사노바 리딩은 개인 상담을 통해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4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속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신 그 사람과의 관계성, 관계 상태, 그리고 속마음과 여러분을 위한 조언 카드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제가 제너럴 리딩에서 잘 쓰지 않는 이너 카드를 가져왔습니다. 이너, 말 그대로 속을 보는 카드라서 속마음에 좀 최적화되어 있는 카드인데 이게 워낙에 칼 같은 면, 직설적인 면이 있고 어쩌면 제가 개인 상담에서 사용하는 카사노바 덱보다도 더 팩폭저질의 리딩이 나올 때가 있어서 제가 제너럴에서는 잘 쓰지 않는 카드인데 오늘은 오랜만에 한번 꺼내 와봤습니다. 또 오라클 카드 역시도 제가 잘 쓰지 않는 편인데 오늘은 여러분께 깊은 조언을 드리고 싶어서 위즈덤 오라클 카드도 꺼내봤어요. 네, 그래도 이 리딩은 1대1 개인 상담이 아닌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여러분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듣다가 너무 내 상황과 맞지 않다, 아니다 싶으시면 카드 선택 구간으로 돌아가셔서 다른 카드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4번 분들과 상대방 분의 관계성, 관계 상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첫 번째 줄에 깔려있는 6장의 카드입니다. 일단 우리 4번 분들의 관계성을 보자마자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 두 분이 현재 멀어진 상태라는 점입니다. 썸이었든 연인이었든 오래 만난 관계였든 짧은 인연이었든 간에 지금은 심리적 거리감이 생겨 있는 상태로 보여요. 이미 헤어진 상태일 수도 있고 아직 공식적으로 끝나지는 않았지만 냉전기를 겪고 있는 관계일 수도 있고 혹은 예전처럼 자연스럽지 않고 대면해진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태든 간에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건 관계가 예전만하지 않다, 예전만하지 못하다라는 점이에요. 그럼 관계가 멀어진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보면 누군가의 회피 때문이다라고 보이는데 지금 관계성을 보는 자리에 페이지 오브 완즈 카드와 소드 6번 카드가 나와 있어요. 어떤 간절함을 나타내는 페이지 완즈, 그리고 방해의 요소, 방해의 자리에
소드 6번 카드가 나와 있는 걸 보니 누군가가 관계의 문제나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회피를 하면서 관계가 멀어졌다라고 보이는데 저는 이게 상대방이지 않나 싶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지금 투 펜타클 카드와 펜타클 6번 카드가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의 속마음은 다음 카드에서 더 자세히 봐야겠지만 일단 관계성에서 보이는 이 두 장의 카드로 봤을 때 이 사람은 여러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 계속 재고 따지고 계산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실과 여러분 사이에서 갈등 중일 수도 있고 다른 선택지, 다른 가능성, 혹은 다른 이성과의 사이에서 갈등 중인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히 여러분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야 할까라는 고민 속에서 갈등 중인 걸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사람은 지금도 뚜렷한 선택을 내리지 못하고 갈등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의 관계를 확실히 정리하지도 못하고 다가오지도 못하고 애매한 중간 지점에서 맴돌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네요. 반면에 여러분의 입장을 보면 컵 6번 카드와 소드 8번 카드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과거를 그리워하고 추억하고 회상하고 있는 컵 6번 카드와 어딘가에 매여 있고 묶여 있는 소드 8번 카드가 같이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여러분은 이 사람과의 추억 속에 머물러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이 사람과의 기억을 반복해서 떠올리고 좋았던 순간을 회상하고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이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는 상태. 그래서 카드에서는 여러분이 추억 속에 갇혀 있다. 이 사람과의 시간, 과거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모습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사이는 멀어졌지만 마음 속에서는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관계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는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고 완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도 아닌 애매한 경계선 위에 걸쳐 있는 관계로 보여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럼 상대방의 속마음을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은 대체 어떤 갈등 속에서 그렇게 헤매고 있는 건지, 여러분과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여러분에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깔려 있는 6장의 카드입니다. 먼저 분명하게 보이는 건 이 사람은 아직도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크게 남아 있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에 대한 감정이 가볍거나 다 식어버린 상태는 아니다라고 보여져요. 다만 문제는 그 감정이 순수한 애정만으로 이루어져 있지는 않다라는 거? 지금 여러분을 향한 속마음, 그 근본의 자리에 9번 쌓인 체크카드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너 카드에서 이렇게 흑백으로 표현이 된 카드는 사실 그다지 좋은 의미의 카드는 아니에요. 그리고 카드 이미지 속에 이렇게 쌓여있는 책들이 지금 여러분에 대한 감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쌓여있는 책들이 다 같은 책이 아니죠. 각기 다른 책들이 탑처럼 쌓여있는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에 대한 감정도 이렇게 여러 가지 감정, 다양한 감정들이 복잡하게 쌓여있다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과의 관계를 떠올릴 때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게 보여요. 감정이 너무 많이 쌓였다. 너무 많이 꼬였다.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모르겠다. 다시 시작하기엔 우리가 겪은 게 너무 많다. 즉, 여러분을 좋아하는 마음은 남아있지만 그 감정 위에 갈등, 상처, 후회, 부담, 책임감 등등 많은 감정들이 이렇게 겹겹이 얹혀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좋아하니까 가자라는 단순한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 여러분의 부재는 굉장히 크게 느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옆에 77번 노란 의자 카드가 나와 있는데 뭔가 참 예쁘기도 하고 쓸쓸해 보이기도 하는 그런 카드죠. 여러분의 빈자리, 허전함, 공허함, 정서적인 공백감이 너무 크다. 그래서 자꾸만 여러분 생각이 나고 그립고
보고 싶은 마음이 올라온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카드가 나와 있는 자리가 지금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저는 늘 두 번째 자리에 방해의 요소, 장애의 요소를 놓는데 이 노란 의자가 방해의 요소 자리에 나와 있고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다라고 하면 네 빈자리가 너무 커. 그래서 생각나. 그리워. 근데 사실 함께 있을 때도 그랬다?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단순히 함께 있을 때도 외로웠어 라는 게 아니라 함께 있을 때도 완전한 충족감을 느끼지 못했던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뭐 대화가 부족했다고 느꼈든지 아니면 장거리였든지 서로가 원하는 걸 채워주지 못했다고 느꼈든지 뭐 서로 너무 진짜 잘 맞지 않다고 느꼈든지 뭐가 됐든 감정적으로 어긋나는 순간이 많았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다시 만난다면 관계에 재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보여집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을 좋아하는 마음은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여러분과의 관계를 완전히 포기한 상태는 아닙니다. 관계성에서도 보였듯이 그리고 지금 속마음에서도 보이듯이 계속해서 갈등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이는데 지금 이 세 번째 카드 보이시나요? 복잡한 미로의 입구에서 이 사람 같은 모양의 형체가 기웃기웃하고 있잖아요. 이게 맨 앞에 9번 카드와도 의미가 비슷한데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막막함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마음은 있는데 방법이 떠오르지 않고 의지는 있는데 두려움이 발목을 붙잡고 있고 또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에게로 가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가면 너무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강해서 선뜻 여러분에게로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로 안에 여러분이 있는데 이 미로 안을 헤치고 들어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기웃기웃 거리기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여지는 마음이 이 사람에게는 2번 실패하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강하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치만 보고 염탐하고 마음은 있지만 행동은 자제하고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겠다라는 태도에 가깝죠. 또 밑에 3장의 카드를 보면 여러분이 짧게 만났든 길게 만났든 그리고 연인이었든 썸이었든 간에 이 사람은 여러분을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했던 면이 있다. 진지하게 생각을 했었다라는 점입니다. 지금 75번 결혼 카드가 나와 있는데 이건 뭐 이미지 그대로 여러분과 결혼까지 미래까지 생각해 본 적이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기도 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안정감을 느낀 순간이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결혼이란 건 책임이 따르는 일이죠. 이 사람은 이렇게 앞날까지 그려볼 만큼 여러분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그려보기도 했지만 그 관계를 지키고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고 느꼈고 또 그 책임감이 이 사람에게는 조금 버겁게 느껴지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감정이 관계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졌던 것도 같이 보여지고 있네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로 가기로 마음을 먹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51번 계단 카드와 12번 사진기 카드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이 이너 카드는 양면성이 되게 짙은 카드라서 이게 지금 출발을 하는 거냐 떠나는 거냐 주변 카드를 통해 되게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미로나 결혼 그리고 사진기 같은 주변 카드들의 조합 그리고 영향을 봤을 때 이 사람은 빠르지는 않아도 그래도 어느 정도 여러분에게로 가기로 마음을 먹은 상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떠나는 게 아니라 출발을 의미하는 카드로 해석이 된다라는 뜻이죠. 아마 여러분과의 관계 안에서 반복적인 갈등, 좌절, 상처, 또 감정적인 실패를 겪었을 거고, 뭐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그래서 이 발걸음을 떼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보겠다 하는 마음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추억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람과의 추억에 갇혀 있듯 이 사람에게도 여러분과의 추억이 가장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힘들었던 기억도 있겠지만 그래도 돌이켜보면 그때가 가장 행복했어.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그 기억에서 벗어날 수 없어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 그 기억에 머무르게 되고 결국은 여러분과의 그 추억이 이 사람을 끌어당기겠다. 여러분 쪽으로 끌어당기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네요. 그래서 상황적으로 힘들고 환경적으로 여건이 좋지 않고 감정의 골이 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로 돌아가려는 마음을 완전히 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 지금은 행동이 없을 수 있고 느릴 수 있어도 마음속에서는 어느 정도 여러분에게로 돌아가려는 결단이 내려진 상태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사람은 여러분에 대한 감정이 너무 복잡해서 그리고 지나온 시간들이 너무 복잡해서 지금은 차마 확실하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어떤 뚜렷한 행동력도 보이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 대한 애정이 깊고 또 여러분과의 추억이 너무 크고 소중해서 무의식적으로 이미 여러분에게 돌아갈 결단을 어느 정도 내린 상태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가 힘들고 속도가 느려서 그렇지 이미 마음은 어느 정도 여러분에게로 돌아가는 선택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뭐 흐름이나 이런 걸 보는 건 아니지만 마음 상태를 봤을 때 뭔가 우리 4번 분들은 해피엔딩이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럼 조언의 카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리 뽑아놓은 위즈덤 오라클 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2번 맨딩 수선 카드가 나와 있네요. 이 위즈덤 오라클 카드는 카드 한 장에도 굉장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여러 가지 조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부분, 맞는 조언만 찝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뭐랄까 되게 깊고 성숙한 메시지가 전달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용서가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합니다. 현재 이 사람과 함께 있든 떨어져 있든 여러분과 상대방은 서로에게 받은 상처가 지금의 모든 흐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처의 에너지를 정리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해요. 그리고 마음을 닫는 것은 정답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상처를 치유할 힘이 있는 사람이고 관계를 더 성숙하게 다룰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나 자신과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할 때다. 그 사람을 비난하지 마라 라는 메시지가 강하게 전달이 되고 있네요. 그리고 이 맨딩 카드는 여러분이 다시 시작을 할 수 있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또 만약 다시 시작한다면 예전보다 훨씬 더 현명하고 성숙하게 이 관계를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아주 중요한 메시지도 하나 담겨 있는데 여러분을 이용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용서해라. 그 경험을 통해 배워라 라고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원하는 풍요에 훨씬 더 가까워질 것이고 그리고 그 관점으로 보면 그 어떤 것도 낭비되거나 헛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 용서는 손해가 아니다라고 하네요. 되게 철학적이네요. 뭔가 되게 빙빙 돌려 말했는데 그냥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애매하게 구는 거 용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고 잘 만나라 라는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되게 심플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오늘 우리 4번 분들이 생각하고 계신 그 사람의 속마음 그리고 여러분을 위한 조언의 카드까지 한번 읽어봤는데요. 오늘 리딩이 우리 4번 분들께 부디 도움이 되셨길, 위안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하이프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상황과 마음을 공유하셔서 제 카드의 좋은 기운 받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개인 상담, 조금 더 솔직하고 직설적인 카사노바 덱 리딩이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카카오톡 채널 링크 누르시면 개인 상담 일정 잡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네. 그럼 우리 4번 분들이 원하시는 좋은 흐름 있기를 바라면서 4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